주차장 태양광. 우리나라 모든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만 세워놔도 5,00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주차장 태양광을 세워보신 분을 모시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원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부담이 좀 덜하시죠? 태양광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두 분 더 나오셔서 원래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진 남자셨는데요. 최근에 하나로마트 주차장, 서수원 하나로마트 주차장 태양광 개소식을 하셨다고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10월 29일 얼마 안 됐죠? 네, 10월 준공식이었습니다. 29일. 준공식이요. 네. 준공식. 네. 네. 끝? 그리고 소식이. 소식이요? 예. 뭐 준공식 소식이야 뭐 우리가 딱딱한 행사 예. 뻔하죠. 내외빈 인사. 네. 그리고 조합원들 초청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 초청해서. 네. 근데 이제 준공식이라는 거는 뭐 순서 정해서 경과 보고하고 축사 뭐 환영사 뻔하잖아요, 행사가. 네네. 그리고 커팅식 하고 사진 찍고. 예. 근데 우리가 일부러 이제 몇 달 미뤄서 8월 달에 저 여름에 완공했는데 미뤄서 이 행사를 준비했던 거는 특히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했던 거는 색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대표적인 식자재를 취급하는 수원의 농산물 유통센터에다가 이런 큰 발전소를 세운 거,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고, 속도와 규모가 좀 속도도 빨라지고 규모도 좀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해온 이런 사업들이 좋은 모델이 되긴 하지만 좀 느리고 천천히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현장에서 우리가 이래 좋은 일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그동안 모두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합원들, 그리고 도와줬던 분들 다 초청해서 왜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지? 뭐 이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사들의 말이라든가 축사 환영사에서, 그리고 특히 조합원 대표 발언하신 분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확장해서 갈 수 있고, 수원은 그런 역량이 되지 않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 제안들이 있었고, 그 피드백으로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그런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이제 면담 날짜도 잡혔고, 네.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정책 제안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달 말에 갖기로 했거든요. 네. 11월 말에요. 네, 준공식의 성과가 저는 한 300%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즉석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또 거기 오셨던 내외빈 분들이 듣고 즉석에서 뭔가 태양광으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것에 속도를 좀 붙여야 된다 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고서를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이렇게 종이로 보는 거하고 현물을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건 좀 하여튼 감흥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준공식의 효과였네요. 그게. 그렇죠. 그 11호기잖아요. 거기 하나로. 11호기. 예. 네. 11호기 이게 말하자면 주차장 태양광인데 어제 저희가 모셨던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팀장님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의 주차장 부지를 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설비 용량으로는 3기가, 발전 용량으로는 실제 발전량으로는 5,000메가와트 아워 이 정도 전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 정도 규모겠죠,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로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도시와 지자체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많을 주차장만 수 있다. 합해놔도 이게 최대 모든 주차장을 조사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뭐 공공기관의 주차장만 조사했을 수도 있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잠재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했던 것 이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표적인 것만 조사했을 거로 좀 예상하는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공공부지, 공공주차장이다 하고 등록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용 주차장일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부속 시설이 아니고 예. 아예 수원시 공용 주차장, 제1 공용 주차장, 제2, 제3이잖아요. 예. 그러면 권선구청, 또 우리 하나로 클럽이 이번에 지었듯이 하나로 클럽에 달려 있는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한 개인, 기업, 뭐 공공기관,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아,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국가 있다. 전체인데. 그럼 수원시만 따지면요. 이사장님 생각하실 때 수원시만 했을 때 수원시에 있는 주차장에 다 태양광을 덮는다. 그러면 발전량이 어느 정도 아, 될까요? 그건 아직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대충 추정할 하시더니.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아니, 문득 궁금했어요. 이 규모가 만약에 공공주차장만 한 거고 실제 규모는 더 많다고 하면 수원시는 어느 정도 될까? 그래요. 이렇게 주차장 이용객들이 사실 저희 태양광 사회적 협동조합 나온 이사장님들이 모두 주차장에 설비를 해놓으면 이용객들이 다들 좋아한다. 비 오고 눈 오고 햇볕 뜨겁고 이럴 때 다 지붕이 되니까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리백에도 당연히 그렇죠. 도움이 되고 차고지.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공영차고지, 동부차고지, 최근에 완공한 하나라 클럽도 네. 뭐 820kW, 뭐 680kW 정도 되는데 네. 그 주변까지 조금 확장하면은 거의 1메가 정도씩은 지을 수 있는 부지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곳이 하나 지을 때마다 1메가인데 3기가면은 그건 3,000개 짓는 거거든요. 네. 전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적을 수는 있겠네요. 네. 설비 그러니까 용량 더 전국의 많을 모든 수 있다. 주차장을 확대했는데 3,000개는 조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아닐까. 있죠. 예. 그래요. 보수적으로 수치를 꼼꼼하게 따졌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네. 저희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목소리 윤은상 이사장님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실제로 주차장 태양광 세워봤더니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4부에서 이 수치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00메가와트 아워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500메가와트 아워의 발전량이 나온다. 설비량은 3기가와트고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 말씀은 아마 요건 좀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 같다. 우리가 공영 주차장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 딸린 부속 주차장을 다 생각한다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거다. 수원만 해도 규모가 얼만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차장 이용객도 좋아하고 아리백에도 도움이 되는 주차장 태양광이 지지부진한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차장을 주목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의미를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자체가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자동차를 생활의 편의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거기에 주입되는 여러 가지 연료, 그걸 조달하기 위한 또 산업 이런 것도 종합해 보면은 이제 화석 연료 문명을 대표하는 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차장. 거기서 또 주차장은 어느 집이나 어느 기관이나 내가 어디를 가든 다 있는 대표적인 도시 또는 이렇게 생활 시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금으로도 많이 또 쓰이고, 들고, 네.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이고 또 모든 교통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화석연료 문명인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 그런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차로 내연기관차에서 우선은 이제 전기차 위주로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부 수소차 그리고 수소와 전기마저도 재생에너지 기반한 생산을 이루어진 간다라면은 거의 화석연료 문명을 전환할 수 있는 기점도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를 문명을 상징하는 이 공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시민들이 그냥 조건 반사식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 자동차고 거기에 관련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에서부터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게 가장 시민들 또 개인들에게도 어떤 조직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고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게 큰 거죠. 그 공간에서 고민도 하고 돈도 모으고 실제 공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도 보고 그 공간에서 전력 생산하는 것들을 또 가까이 전력망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생산을 가져오지 않고 이와 관련된 그 시설과 가까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직접 짓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지역에서
이익을 만들어서 다시 그 지역에서 환원되는 경제를 또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탄소 문명의 가장 상징적인 게 도심에서 가장 탄소 문명의 상징이 주차장 아니겠냐. 거기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차를 세울 때 시민들이 보는 거니까 가까이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되고. 되게 이제 크게 바꿔야 한다. 뭔가를 쓰던 걸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새롭게 한다. 한다 이런 상징이 크다. 이미지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변화를 꾀하려면은 네. 완벽히 제거하고 무의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기반 자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용하고 딛고 일어서냐 라고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공간이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하시면서 서수원 하나로마트에 세운 일 사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건 좀 어려운 문제구나, 고쳐야 되는 문제구나 하고 느낀 점이 있었다면요. 일단은 주차장, 특히 도시계획시설 이런 대형 주차장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네. 토지의 소유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또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련된 유통센터 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네. 농수산물 관련된 부서가 유상 사용 허가라든가 토지 사용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을 위탁받은 또 식자재 마트가 네. 또 운용사이고 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받아야 되고 조금 확장해 보면 수원시에는 이제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큰 범주의 비행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네. 군부대의 어떤 협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 그 각도를 어떻게 해 달라라든가 검토 요청이지만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러저러한 것들,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조율해야 되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법률로서 의무라 강제가 없다라면은 네. 선의로만 뭔가를 조정해서 좋은 네.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건 맞죠. 토지는 지자체 토지인데 예. 거기에 건물을 세웠을 때 여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는 농수산물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고. 생명산업과라고 거기서 이제 농수산물 유통센터라는 도시계획 시설을 구축해서 네. 민간 기업 전문 기업에게 이제 운영 위탁을 맡긴 거고. 그 또 운영사는 식자재 마트가 있는 거고 따로. 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거는 어쨌든 도시 계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도시계획, 사업가도 개발행 허가 이런 거 다 네. 검토 받아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 군 공항이 있으니까 네. 근처에 군부대 협조도 있어야 되고. 공공한 협조를 얻는데 한 달 반, 2달 걸렸습니다.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다 이런 협의를 하는 게 결국은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시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자체도 이제 그 발전소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여기에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관련 도시계획과라든가 특히 거기에 만약에 그 부지가 녹지와 관련된 어떤 부지 위에 지었다 그러면은 녹지 부서한테도 검토를 받아야 되고 꼭 허가를 받고 검토 의견을 받지 않아도 네. 자문 의견을 받아서 뭔가 현장 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파생되는 이해관계 조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인허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 미리 한번 다 예행 연습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류를 미리 보내서 도시계획 과장님 팀장님한테 코멘트를 네. 받아서 예.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제도적인 예. 규제에서 뭔가 문제가 없냐 이렇게 미리 더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 들어가서는 다시 이제 실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해봐도 게 예행 연습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예. 그렇게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큰 장벽은 아니고 어느 부지나 규모나 성격은 다른데 대부분 이해관계 조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없애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고 협의가 잘 되려면 이 여러 기관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원래 그냥 당연하게 우리 도시에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업이구나 이렇게 인식했
했던 거하고 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 부서가 나서야 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법적 기반, 제도적 기반이 됐을 때하고는 각 이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도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를 차이가 수 난다는 있으니까. 거죠. 예.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거 의무화하는 게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고 좋은 뜻이라는 건 알겠지만은 당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 원래 상설 임무가 있고 네. 바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죠. 시간을 할애해서 나서서 내가 이거를 적극 추진하겠냐. 그리고 에너지 부서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직접 관련된 부서에게 성과로 돌아가지.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협조했던 부서들에게 어떤 인사고과라든가 성과가 나누어지느냐. 행정 조직 체계도 그렇게 안 된 게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성과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고 내가 이거를 협조했을 때 협력하고 성과를 냈을 때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 나눔에 대한 평가에 부서 평가라든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반영을 해줘야 이해관계 조정하는데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정비들은 안 돼 있어요. 아, 그 출발은 의무화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국의 주차장을 누가 주도하든 네. 그러니까 그 시설 주인들이 직접 세우든 아니면 우리 시민햇빛 발전이 협동조합이 공공부지를 이제 대여받아서 네. 이런 방식으로 짓든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해관계 조정도 빠르게 될 거고 확산도 빠르게 되겠죠. 더 적극적으로 할 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죠. 그렇겠네요. 네. 의무화가 필요하다. 네. 주차장, 태양광 시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아마 전수조사하면서 시민들의 반향도 살펴보고 네. 좀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단체가 나서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원 시민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과 주차장 태양광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 해주셨죠. 그 태양광 주차장에 세울 때 여러 부서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화한다고 정해두면은 이 협의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각 유관 부서들이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네. 주차장 태양광 세우면서 느끼신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이게 뭐 큰 제도라고 할 수는 없고 네. 하나의 규정이긴 한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기존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시설에 올렸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1000kWh를 생산하면은 발전했을 때는 네네. 우리가 인증서를 하나를 발행해주거든요. 해주거든요. 인증서 자체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판매할 수도 있고요. 현금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력을 판매하는 것 플러스 인증서 판매 수익이 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이 REC 가중치를 얘기하시는 주는 겁니다. 예. REC 가중치라는 걸 주는데 기존의 시설 그러니까 원래 도시 공간에서 여러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발전까지 할 수 있는 걸 시설을 올리게 되면은 네.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유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설비가 더 들게 돼 있고 건설에 까다로움이 있는 걸 네, 고려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REC 가중치를 주는 거죠. 원래 하나만 줘야 되는데 1.2개 준다거나 1.5개 주는데 네. 주차장에 보면은 허가 면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허가 면수 이 주차장은 100대를 주차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에 또 정확히 그 현황도의 라인이 나와 있어.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주차 라인 허가 면수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네. 모든 법에도 기준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10%를 넘지 않았을 때 기준에 충족한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속도라든가. 네. 근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공용 주차장은 아예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그게 부대시설이 아닌 거죠. 공용 주차장은 그냥 전용 주차장인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적용을 또 안 해주거나 REC 해석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주차장이면은 알아서 유격이라든가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이 마음대로 크고 넓게 지으면은 그래도 협동조합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그늘로 잡아먹고 이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알아서 유격은 거리를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에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엄격하게 주차 라인에
수평 투영 면적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중치 우대를 안 해주겠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고 규정이지 않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했을 때 같은 부지예요. 새로운 부지 찾지 않더라도 충분히 더 크게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크게 지으면은 무작정 크게 지은다고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네. 여유가 더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할 때 훨씬 여유있게 할 수 있고 부지를 새롭게 찾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이걸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은 새로운 부지를 찾지 않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확장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에 따라서 큰 법률을 바꾸지 않아도 이게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좀 바꿔주더라도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에너지공단과 지자체와 뭐 다 해석이 좀 다르고 이런 규정으로 주차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했는데 또 최종적으로 인허가 받아보면 이 케이스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많거든요. 주차장에 또 필요하면 비가림막 시설도 있고 네.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구조물 위에 올렸는데 거기는 또 인정 안 해줄 그냥 일반 대지로 보아서 가중치를 낮게 평가한다든가. 네.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좀 적용을 해줘야 사업을 기획할 때 이제 여러 그렇겠네요. 가지 사업 기획의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그 주차 라인에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10% 정도는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 딸린 구조물에 올리더라도 충분히 주차장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가중치 우대를 받는다라면은 네. 훨씬 더 사업의 어떤 기획의 유연성이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규제 개선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게요. 네. 그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증서를 줄 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줄 때 가중치를 주는데 주차장 부대 시설에 올리는 거나 뭐 지하 주차장이나 이렇게 일일이 규정을 다르게 하지 말고 좀 일괄적으로 가중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업이 더 활발하게 너무 확산되지 지나치게 않겠냐. 이제 주차 허가 면수에 만을 고집하지 말고. 기준으로 기준도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0%라든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 라인을 넘었을 때 이제 예. 복합 가중치를 해요. 엄격하게 해서 이제 뭐 중간을 툭 자르듯이 심하게 자르진 않는데 그런 적용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어서 예. 사업을 기획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허가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무슨 얘기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태양광 시설을 가보면 이거 그냥 다 덮지 왜 여기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런 이렇게 생각 많이 띄워놨어. 하셨죠. 예. 그게 상식이죠. 이거 왜 이 공간을 왜 놀려놨어 아니, 하는데 넓히라고 그게 마음대로 넓히라고 해도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선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앞뒤 간격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 크게 짓는다고 뒤에 그늘 안 지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유격도 간격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되고. 그게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가중치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는 예. 가중치 우대를 보장하는 측에서 비용도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입장에서 유휴 공간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활용하기 수 있게. 위해서는 그런 것들 새로운 부지 발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규정 하나만 좀 바꿔주고 아하. 유연하게 적용해줘도. 그러니까 뭐 대단한 큰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서 2분 남았네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늘 해왔던 말인데 끝내는 이제 정치의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네. 정책 입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도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해왔던 여러 가지 산업 분야도 있을 거고 거기에 현재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5%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을 활용한 무슨 시설도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퇴출시키지 않고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수치도 똑같습니다. 25% 정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석탄화력발전소가 직접적으로 배출하고 있고 또 이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부터 빠르게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를 국가 목표 수치로 의무화해서 빠르게 확장하자라는 게 법 제도적으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나요?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라도 좀 빨리 해보자. 이것도 늦은 건데 어느 나라는 이걸 해놓고도 지금 법의 목표에 맞춰서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를 에 대해 투자하고 네. 이런 조정들을 해나가고 국가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 제도도 지금 정비 완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전국의 협동조합들이 이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그래서 시민 청원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듣든 좀 주저 마시고 아마 링크라든가 홍보물 이런 게 온라인상으로 돌 거기 때문에 예. 빠르게 접속해서 청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민의핏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